자기 공명 영상 검사 MRI죠. 마그네틱 CT 검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자기 공명 영상 MRI 스캔을 만들어내는 핵자기 공명 기술의 개발로 이루어졌다. MRI는 특히 뇌와 척수 등 신체 연부 조직에게 상세한 사진을 제공해 주었으며 엑스선을 대체할 검사 방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했다. MRI 검사를 할 때는 무게가 500톤까지 나가는 전시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원통형 자기장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약간 폐쇄공포도 있을 수가 있죠. 정신적으로. 장치 안에서 자세를 잡으면 빠른 펄스로 자기장을 생성시키는데 그 강도는 지구의 자기장의 5만 배에 이른다. 사람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지구도 자기장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철새도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강력한 자기장은 신체 세포 내에 원자들의 핵을 자기장으로 들뜨게 만든다. 여자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를 격려하게 한다는 거죠. 이 여자.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들뜬 상태의 원자핵은 전자파 에코를 발생시키고 컴퓨터가 이것을 받아서 영상으로 변환시킨다. MRI 검사는 신체 조직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착안하여 물 분자를 중심으로 한다. 자기장으로 수소와 산소 분자를 들뜨게 만들면 특정 공간 및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검사 장치가 이러한 현상을 감지 측정하여 이러한 정보로부터 신체의 영상을 재구성하여 TV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낸다. 초기에는 MRI로 어느 영상이 우수하기 때문에 조영제 음료가 필요할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뇌종양 등을 찾기 위해서 조영제가 필요하다. CT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 요드가 함유되어 있다와는 달리 MRI에 사용된 조영제들은 자기 활성화 물질이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의 FDA죠. MRI 승인을 얻은 MRI 조영제들은 가돌리늄이라는 희귀연소를 포함하는 킬레이트 화합물이다. 이것을 환자의 정맥 속으로 주입하면 일반적인 요드 함유 조영제와 비슷하게 작용하지만 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한 부작용은 35만 명 중 1명꼴로 드물게 발생한다. MRI는 주로 신경계 영상을 얻는데 많이 사용된다. 뇌졸중이 의심되거나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뇌수막염, 감염, 관절 수술증 등 뇌 발달 장애 그리고 척수나 척추의 문제 등이다. MRI는 신체 조직 사이의 대조를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여러 개의 평면에서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고 사용되는 조영제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정맥과 정수리 및 앞부분의 두개골 관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CT에 비해서 우수하다. 가장 큰 단점은 검사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검사한 동안 움직이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점이다. 현재 이 최신 MRI 스캐너는 더 빠르게 검사하며 한 번에 훨씬 더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MRI는 다발성 경화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MRI가 95에서 99% 정확성으로 질병을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많이 남아있다. CT와 MRI 관련 의학 교과서에는 MRI가 CT보다 더 정밀한 영상을 생성한다는 초기의 보고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적혀있다. 환자들의 개별적 사례로부터 터져나온 축포는 그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못했다. 초기의 연구들이 대조군 설정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MRI는 초기 전립선암이나 관성동맥 질환을 찾아내는데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MRI는 머리의 정수리 및 두개골 앞부분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미세한 조직 변화까지 찾아내기 때문에 뇌 척수 질환의 진단은 CT보다 더 우수하지만 신체가 부딪혀 발생하는 외상이나 뼈, 칼슘 등과 관련된 진단에는 CT가 MRI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자석체를 멀리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인체에 가할 때 정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지점이다. CT는 좀 그런 게 밝혀졌는데 MRI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영국 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는 자기장 가열 효과가 있고 인체 내의 자석체에 영향을 주거나 조직 손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한 바 있다. 열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장으로 치료도 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그리고 전자기장이잖아요. 항상 전기가 발생하는 자기가 있으면 방향이. 텍사스 대학교 건강센터 미생물 학자인 유엘 린터 등의 연구진은 이와 같은 형태의 자기장의 노출이 완전한 무해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러 생명체들의 자기장을 가한 결과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닭의 배아에 대한 연구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적으로 자기장에 노출된 암컷 마우스는 백혈구 수치의 변화를 보였다.
여러 다른 동물의 연구에서도 MRI는 눈의 선천성 결손을 초래하고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에 심박조율기를 장착한 환자는 자기장으로 인해 조율기의 변화가 발생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신체에 금속물질이 있을 때도 위험이 따른다. 신체에 금속재 보조기나 삽입물, 수술용 클립, 그리고 심장의 인공판막뿐만 아니라 금속물질이 달린 의복, 금속 성분이 함유된 아이섀도우, 그리고 지갑 등의 신용카드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 아마 날라가겠죠. 자기 마그네틱이. 지금은 이제 마그네틱이 아니겠지만. MRI 검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소공포증도 큰 문제가 된다. MRI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3분의 1 정도가 검사를 포기할 정도의 폐소공포증을 느꼈다고 한다. 나는 목의 MRI 검사 후 섬뜩한 폐소공포증을 느끼고 기억을 잃었다. 영국 에버딘에 사는 지레 말이다. 나는 계속 울었다. 쓸 수가 없고 말을 더듬었으며 2주일 동안이나 악몽에 시달렸다. 악몽의 55분이었다. 전에는 2차례 CT를 찍을 때보다 나빴다. MRI 검사의 강력한 자기장이 나에 대해서 포들에 영향을 준 것에 틀림없다. 국소적인 발열은 MRI 자기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제점이다. 아기나 마취 상태의 환자들에게는 이로 인해 위험이 증폭된다. 예를 들어 미국식 방사선과 10곳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MRI 검사와 관련되어 나타난 심한 손상들의 대부분이 화상이었다. 이와 같은 발열은 정자 온도가 체온까지 상승하면 죽기 때문에 남성들에서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MRI 검사로 음낭의 평균 온도가 최고 4도까지 평균 2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겠죠. 음낭은 서늘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임이 생기죠. 별도로 진행된 4개의 연구 결과는 검사로 인해 기억 소실을 가졌다는 질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는 2.5 텔사 TT에 자기장은 테슬라 아닐까요? 모든 환자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결론냈다. 2.5 텔사와 4 텔사 사이에 자기장이 해가 된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지만 4 텔사가 넘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임신한 여성이나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한 사람. 페이스메이커가 뭐죠? 그 심장을 뛰게 해서 전기적 신호를 넣어주는 거죠. 최초의 그 박동원이죠. 인공으로. 인공관절이나 인공 달팽이관, 포탄 파편, 그리고 탄수 섬유 임플란트 등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MRI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임플란트는 움직이거나 MRI 발열 효과에 초점이 되어 불편감이나 국소적 조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요즘에는 임플란트 많이 조심해야겠네. 노인들. 인체 내에도 들어있는 금속뿐만 아니라 검사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물질들도 MRI 장치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미사일이 되어 날아갈 수 있다. 자석 장치 근처에 있던 산소 탱크가 날아가서 환자 얼굴에 부딪힌 사고도 있었다. 모든 핵영상 장비들에게 사용된 조영제의 안전성 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부작용 보고 시스템 어드버스 리액션 리포팅 시스템이 1977년에서 1983년 사이에 접수한 보고들 중에는 약 절반이 골밀도 촬영에 이용되는 메틸렌 디포스포네이트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약 3분의 1은 간 촬영에 사용되는 콜로이드에 관한 보고했다.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부작용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소한으로 추정해도 2천만 명 중 한 명이 부작용을 나타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만약 귀화를 담당하는 의사가 MRI 검사를 시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의사가 귀화의 병력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 대상에 따라 MRI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발성 경화증 전문인 패트릭 킹슬리에 의하면 MRI와 같은 진단정비에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신경외과 의사라면 환자의 증상과 병력만을 가지고도 다발성 경화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될 때 MRI 검사를 시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뇌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뇌종양은 수술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